이번에는 메모리 및 메모리 셀, 그리고 메모리 성능, 그리고 메모리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는 메모리 셀들의 배열로 구성된 데이터 저장 장소를 말합니다. 실제로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셀들의 위치를 지정하게 되고요. 메모리 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얘기하며 이진값 0과 2를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태를 유지하는 소자이면 됩니다. 상태를 설정하는 것을 쓰기라고 하고 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읽기라고 합니다. 메모리 셀을 구현한 방법은 마그네틱 메모리 셀, 즉 자성체를 사용한 메모리 소자를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식 메모리 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식 메모리 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위에 전자회로를 사용해서 구현한 메모리 소자를 말합니다. 우측에 있는 이 그림은 데이터 쓰기, 즉 상태를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읽기, 상태를 감지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쓸 때는 쓸 장소, 그 다음에 쓰라는 컨트롤 시그널, 그리고 필요한 쓰기 위한 데이터, 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전부 인풋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메모리 셀에 데이터가 쓰여지게 됩니다. 반면에 데이터 읽기 같은 경우에는 읽을 장소를 지정하고 읽으라는 명령을 주면은 해당하는 장소에 있는 메모리 셀에 저장된 데이터가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메모리 셀에 있는 값을 센싱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센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동작 유형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메모리 읽기, 즉 메모리 리드와 메모리 쓰기, 메모리 라이트 두 개의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읽기 동작은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메모리 밖으로 출력하는 동작이 되겠으며 메모리 쓰기 동작은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접근하는 동작, 즉 메모리 읽기와 메모리 쓰기를 위한 데이터 흐름 관계를 보면은 메모리 장소를 지정하는 어드레스 라인과 데이터를 쓸 때 입력되는 데이터 라인,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을 때 데이터가 출력되는 아웃라인,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리드 할 건지 라이트 할 건지, 이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 유형을 결정하는 컨트롤 시그널, 이렇게 세 부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와 같이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양방향 버스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해놓고 이와 같이 표시를 하죠.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 데이터 나가는 거, 이 두 개의 동작을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연결은 어드레스 선택 라인, 데이터 라인, 제어 라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의 어드레스 선택 라인은 메모리 셀의 위치를 지정하는 라인이 되겠으며 메모리 셀의 수에 따라서 이 선택 라인의 수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라인은 메모리 셀에 저장하거나 메모리 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올 때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한 번의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읽어낼 수 있는 메모리 셀의 양은 메모리의 구성 방법에 따라 다르게 되겠습니다. 제어 라인은 메모리 동작을 제어하는 신호를 입력받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워드는 메모리에 입출력되는 단위 데이터의 비트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워드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어진 어드레스를 가지고 한 번에 읽거나 쓸 수 있는 데이터량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모리 유닛이 있고 어드레스 라인이 있고 컨트롤 시그널이 있고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어드레스가 만약에 K개라고 하면은 이 메모리 유닛이 포함할 수 있는 기억 장소는 2의 K승이 되겠고 이 2의 K승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실제로 이와 같이 입출력하는 데이터 폭에 맞춰서 이 K의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N의 장소가 메모리 셀이 실제로 이 메모리 유닛 안에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N은 한 번에 읽어낼 수 있는 데이터량이 되겠고 이것은 그럼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데이터량, 즉 워드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모리 접근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의 접근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임의 접근 메모리는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소요되는 시간이 메모리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메모리를 임의 접근 메모리라고 합니다.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기억 장소를 식별하는 메모리입니다. 접근 시간은 이전에 어디를 접근했는지, 즉 이전 접근 장소와 무관하며 항상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메모리 셀에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직접 접근 메모리입니다. 다이렉트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각 블록이 별도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 방법은 근처로 이동한 다음 순차적으로 검색한 다음에 카운팅하고 또는 대기를 통해서 최종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접근 시간은 기억 장소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드디스크가 이 방식의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차적 액세스를 하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메모리 접근이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메모리 셀의 위치나 메모리 접근 시 시작 위치에 따라 메모리 접근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자기 테이프이 이 순차적 액세스 메모리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관 접근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어소시어티브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억 장소는 저장된 데이터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식별됩니다. 접근 시간은 이전 접근 장소와 무관하며 항상 일정합니다. 다만 데이터 내용을 비교 부담이 있게 됩니다. 캐시에서 이런 연관 접근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구현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마그네틱 메모리와 반도체 메모리로 나누게 됩니다. 마그네틱 메모리는 자성체를 활용한 메모리가 되겠고, 마그네틱 코어 메모리, 하드디스크가 이 마그네틱 메모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메모리는 반도체상의 전자회로를 사용하여 구현한 메모리를 말합니다. 램이나 롬이 이 반도체 메모리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성능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 성능 표시 방법은 메모리 접근 시간, 메모리 사이클 시간, 그리고 메모리 전송률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접근 시간은 메모리에서 리드 라이트 동작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메모리 사이클 시간은 메모리 접근 시간에 다음 접근을 준비하는 시간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전송률은 메모리로 데이터가 전송되어 들어가거나 나오는 속도, 즉 전송률을 말합니다. 메모리 접근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메모리 접근 시간은 메모리에서 리드 라이트 동작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리드 액세스 타임과 라이트 액세스 타임이 있는데, 리드 액세스 타임은 어드레스와 제어 신호가 메모리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데이터가 읽혀지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라이트 액세스 타임은 어드레스와 제어 신호가 메모리에 적용되고 데이터 쓰기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타이밍 차트를 보면은 리드라는 시그널이 있고 라이트라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 버스상에 데이터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리드 사이클에서는 리드 시그널이 이와 같이 활성화된 후에 처음 데이터가 나오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리드 액세스 타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리드 역시 마찬가지로 리드 시그널이 액티베이션 된 다음에 실제 유효한 데이터가 흘러나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리드 액세스 타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겠죠. 반면에 라이트 액세스 타임은 데이터가 주어지고 라이트 신호가 활성화된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가 쓰여지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메모리 접근 시간의 종류에는 리드 할 경우와 라이트 할 경우 서로 계산한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사이클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 사이클 시간은 방금 전에 설명한 메모리 액세스 타임에 다음 접근에 걸리는 추가적인 시간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신호선에서 과도 전류가 완전히 소멸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읽기 동작 후에 데이터가 파괴되는 저장 장치의 경우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사이클 타임은
메모리 액세스 타임에다가 이와 같은 추가적인 시간을 더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 메모리 사이클 시간은 다음 메모리를 리드하거나 라이트하는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에 그림에서 리드 액세스 타임, 라이트 액세스 타임이 있지만은 그 뒤에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시간이 추가적인 시간이 되겠습니다. 즉 리드 사이클 타임은 리드 액세스 타임에 추가 시간을 더하는 이런 시간 간격이 리드 사이클 타임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트 액세스가 이루어진 다음에 약간의 시간을 더한 요 시간이 라이트 사이클 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전송률을 설명하겠습니다. 메모리 전송률은 메모리 트랜스퍼 레이시라고 하는데 메모리로 데이터가 전송되어 들어가거나 나오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미 접근 메모리의 경우에는 전송률은 사이클 타임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미 접근 메모리가 아닌 경우에는 전송률은 이와 같은 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n은 n개의 비트들을 읽거나 쓰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되겠습니다. ta는 평균 접근 시간이 되겠습니다. n은 읽거나 쓸 때 필요한 비트 수가 되겠습니다. r은 전송률, 초당 비트 수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n개의 비트를 읽거나 쓰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평균 접근 시간에다가 내가 쓰고자 하는 시간을 전송률로 나눈 값을 더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클락을 사용하지 않고 제어 신호의 변화에 따라 데이터를 읽고 쓰기가 됩니다. 요즘에는 클락을 사용한 SDRAM과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클락을 사용하지 않고 제어 신호의 변화에 따라서 동기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읽기 타이밍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읽기 타이밍 정보는 리드 액세스 타임과 리드 사이클 타임 두 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리드 액세스 타임은 어드레스가 주어진 시간부터 데이터가 출력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리드 사이클 타임은 이번 리드 시간의 리드의 시작 시간부터 완료되는 시점에 소요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즉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리드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리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리드에 관련된 신호들을 보면은 먼저 메모리 액세스를 위한 메모리의 격장소를 지정하기 위한 어드레스 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칩 이네이블 시그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아웃풋 시그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칩 이네이블 시그널이 리드 시그널을 대신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드 액세스 타임은 어드레스가 이 지금 X마크로 되어 있는 것은 버스 값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이 경우에 이 지점부터 실제로 유효한 어드레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가 주어진 시간부터 어드레스가 변화가 됩니다. 주어지고 그 다음에 칩 이네이블 시그널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이 이 바가 그어져 있는 것은 액티브 로우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즉 활성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칩 이네이블이 활성화된 다음에 액세스 타임은 이와 같이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드레스로부터 액세스 타임은 이와 같이 여기가 되겠고요. 즉 어드레스가 주어지고 칩 이네이블이 활성화된 다음에 여기에 실제 데이터가 흘러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드레스가 주어지는 순간부터 데이터가 흘러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액세스 타임 또는 칩 이네이블이라는 제어 신호가 활성화된 다음부터 실제 데이터가 나오는 이 액세스 타임, 이 두 개의 액세스 타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리드 사이클 타임은 이 액세스 타임에다가 리드 리커버리 타임이 추가된 것입니다. 리드 리커버리 타임은 다음 리드를 위한 준비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리드 작업이 끝나는 시간은 액세스 타임에다가 다음 리드를 준비하기 위한 리커버리 타임을 더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에서부터 D까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리드 사이클 타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다음 메모리 액세스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기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사이클 타임은 어드레스가 주어진 후에 메모리세가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최대 시간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리드에 관련된 신호들은 먼저 어드레스, 칩 이네이블,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이건 바이 스테이트 시그널이라서 라이트 하는 경우에는 액티브 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풋이 주어지겠습니다. 이것은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사전에 먼저 주어져야 합니다. 어드레스, 즉 어드레스 버스에는 어드레스가 세팅되어야 됩니다. 먼저 유효한 어드레스가 세팅되는 시점에서부터 칩 이네이블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 바이 스테이트 신호에서 이 부분은 리드가 되겠고요. 리드는 지금 현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라이트가 됩니다. 지금 라이트 시그널이 라이트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가 주어지고 칩 이네이블이 뜨고, 그 다음에 라이트라는 신호가 활성화되면은 실제로 라이트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건 데이터 인풋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가 쓰고 싶은 데이터가 여기 위치하게 되고, 실제 오퍼레이션은 어느 순간에 이 어느 시점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드레스인 경우에는 어드레스가 사전에 세팅되어야 되기 때문에, 즉 라이트가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부터 어드레스가 셋업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드레스가 미리 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드레스 셋업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트가 활성화된 다음부터 어느 시간이 지난 뒤에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나는데요. 이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일어난 후에 어느 정도의 라이트 리커버리 타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트 사이클 타임의 구성은 이와 같이 어드레스 셋업 타임에다가 라이트 펄스의 미니멈 위수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 구간은 정상적인 라이트 오퍼레이션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가 셋업되고 라이트 하나는 신호가 활성화된 다음에 약간의 라이트 리커버리 타임을 추가해서 라이트 사이클 타임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 라이트 사이클 타임이 끝나면은 다음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다시 반복되게 되겠습니다.